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이 강의는 내시경 초보자와 중급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위내시경 삽입법과 관찰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쉽고 흔한 검사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질병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내시경 검사의 기본 술기는 단순한 편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내시경 검사를 시작하기 전 검토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금기증은 많지 않습니다만 비협조적인 환자, 전신 상태가 너무 나쁜 환자, 초기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 구강과 인후부의 심한 염증, 강산 또는 강알칼리에 의한 심한 식도염 등이 있는 경우는 검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의 증상과 검사의 목적 등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무슨 이유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면 다음 치료에 도움되는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 전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거에 시행한 내시경 검사 결과, 위장관 수술의 과거력, 타장기 동반 질환, 약물 알레르기, 아스피린,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복용력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내시경 결과지의 일부입니다. 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소견 기록에 앞서 최소한 이와 같은 5가지 사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진정의 여부와 그 정도, 항진경제 사용 여부, 과거력,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복용력, 검사의 적응증 등입니다. 설명과 동의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불편감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불안과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동의서를 받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검사의 필요성, 목적, 우발증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위내시경 검사 이외의 다른 검사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자필 서명 동의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사 준비부터 인후부를 통해 상부 식도까지 삽입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시경실의 구조입니다. 내시경 시스템, 모니터, 펄스 옥시미터, 카트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에 CPR 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완벽한 CPR 카트를 갖추기가 어렵겠지만 적어도 라링고스코프나 안부백 혹은 라링지알 마스크 등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용 가운을 입고 수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이때 마스크는 입뿐만 아니라 코까지도 가려야 합니다. 검사용 보안경을 쓰면 더욱 좋겠지만 무척 번거롭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잡으면 내시경 조작부 노브가 중앙으로 돌려져 있는지, 광원, 흡입장치, 송기 및 송수장치가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화이트 밸런스와 컨트라스트가 정상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을 잡는 방법은 2핑거 메소드와 3핑거 메소드가 있습니다. 손이 작은 한국 일행에는 3핑거 메소드가 적당합니다. 내시경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2핑거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좋지 않은 습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의 안정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시경 의사의 손목과 팔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저는 우측 사진과 같은 3핑거 메소드를 권장합니다. 3핑거 메소드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버튼 2개를 동시에 눌러야 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2핑거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선 자세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앉아서 검사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내시경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는 서서 검사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항상 서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깝게 서면 내시경 삽입부가 휘어져서 섬세한 조작이 어려워집니다. 내시경 삽입부가 크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적당히 떨어져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삽입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엄지손가락으로 내시경 노브를 가볍게 당겨 약간 업을 건 상태에서 혀의 중앙선을 따라 입 천장이 닿지 않도록 삽입해야 합니다. 내시경을 조금 틀어서 우블라와 톤실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간 밀면서 동시에 업을 조금 풀어주면 인두 후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대 뒤쪽 화면 왼쪽에 피리폼 사이너스에 내시경 팁을 위치시킨 후 약간 송기하면서 가운데 방향으로 틀어주면서 삽입하면 됩니다. 이때 내시경 조작부를 잡고 있는 좌측 손을 약간 올려주면 자연스러운 삽입이 가능합니다.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를 통과하는 순간 화면이 잠시 포커스를 잃고 뽀해지지만 곧 식도 내강이 나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엄지손가락으로 내시경 노브를 가볍게 당겨 약간 업을 건 상태에서 혀 중앙선을 따라 입천장에 닿지 않도록 삽입합니다. 내시경을 조금 틀어 우블라와 톤실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약간 밀고 동시에 업을 조금 풀어주면 인두 후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대 뒤쪽 화면 왼쪽에 피리폼 사이너스에 내시경 팁을 위치시킨 후 약간 송기하면서 가운데 방향으로 틀어주며 삽입합니다. 이때 내시경 조작부를 잡고 있는 좌측 손을 약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를 통과하는 순간 잠시 화면이 포커스를 잃게 되지만 곧 식도 내강이 나옵니다. 내시경은 항상 가볍게 잡고 조심스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가면 벌써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피리폼 사이너스를 통과할 때 저항감이 느껴지면 무리해서 삽입하면 안 됩니다. 아주 드물게 이 부위에서 천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후두부를 관찰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들어갈 때 혹은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후두의 질병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우연히 시행한 내시경 도중 발견된 에피글로틱 캔서입니다.
수술 후 최종 병리는 파필러리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식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도는 생리적 협착부, 즉 정상적으로 약간 좁은 부위가 있습니다.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에 의한 제1협착부, 대동맥궁과 좌주기관지, 즉 레프트 메인 브론쿠스에 의한 제2협착부, 로워 에소파지알 스핑터에 의한 제3협착부가 있습니다. 제2협착부보다 위쪽을 상부식도라고 합니다. 제2협착부와 제3협착부 사이를 둘로 나누어 각각 중부식도와 하부식도로 부릅니다. 상절치, 어퍼 인사이서티스로부터 25 내지 27cm 부위에 제2협착부가 위치합니다. 25cm 좌우로 눌린 부위가 대동맥궁, 에올틱 아치입니다. 이보다 조금 아래 우상방에서 좌하방으로 비스듬히 눌린 부위가 좌주기관지, 레프트 메인 브론쿠스입니다. 사진의 6시 방향에는 스파이널 바디에 의한 스파이널 인덴테이션들이 보입니다. 좌심방에 의한 펄스는 어퍼 인사이서티스 35cm에 위치합니다. 식도 점막은 위 점막에 비해 약간 얇고 투명하여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입니다. 표재성 혈관상이 불규칙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하부 식도 말단 2-3cm에는 혈관상이 펜스처럼 나란히 보이는데 이를 펠러세이딩 베슬 혹은 펠러세이딩 존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펠러세이딩 존이 끝나는 부위가 위식도 접합부입니다. 사실 위식도 접합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기준은 위점막입니다. 게스트릭 폴드의 프록시말 마진이 위식도 접합부 판정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부위는 펠러세이딩 존의 디스탈 엔드와 일치하고 호흡에 의해 열렸다 닫히는 부위, 즉 핀치콕 액션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조직학적으로는 스쿼모 컬럼나 정션과 거의 같은 부위입니다. 식도 열공 탈장 혹은 바렛 식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식도 열공 탈장에서는 위식도 접합부가 화살표와 같이 횡격막으로부터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횡격막 높이에 있어야 할 스쿼모 컬럼나 정션이 이보다 몇 센티미터 상방에 B링, 즉 뮤코살 링을 이루며 내강 쪽으로 약간 인덴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횡격막과 B링 사이가 히아탈 허니아 색입니다. 식도에서 식도 열공 탈장 쪽을 바라보면 스쿼머 컬럼나 정션, 즉 B링이 다이아프라그마틱 오르피스로부터 상방에서 관찰되며 B링과 다이아프라그마틱 오르피스 사이가 허니아 색이 됩니다. 내시경을 반전하면 다이아프라그마틱 오르피스 상방에 B링과 A링이 보이고 그 사이가 앰퓰라입니다. 이러한 슬라이딩 타입 히아탈 허니아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고령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파라에소파지알 허니아는 슬라이딩 타입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선 다이아프라그마틱 오르피스가 넓게 열려 있고 푼두스로부터 여러 개의 위주름이 평행하게 식도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의 내시경 해부학과
위치 기술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디아는 음식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들문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파일루루스는 음식이 나가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날문이라고 부릅니다. 레서 커버처와 그레이터 커버처는 각각 소만과 대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위각, 게스트릭 앵글보다 하방이 전정 부위고 들문보다 상방이 위바닥, 푼두스입니다. 위의 내시경 해부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부 CT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복부 CT 모습입니다. 단층상을 아래에서, 즉 발바닥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간이 위치한 환자의 오른쪽이 화면의 왼쪽이 됩니다. 즉 CT에서는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이것은 정상 CT를 좌우 방향으로 돌린 모습입니다. 비장이 위치한 환자의 왼쪽이 화면의 왼쪽이 됩니다. 즉 좌우가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시경 해부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좌우가 뒤집힌 CT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시경은 환자의 입을 통하여 삽입되고 환자의 머리 쪽에서 바라본 상태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CT처럼 좌우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시경과 CT는 좌우 방향이 반대입니다. 식도의 말단부는 환자의 왼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으므로 위 식도 접합부는 내시경을 왼쪽으로 틀어주면서 조금 밀면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프락시말 스토막, 특히 푼두스는 좌우가 뒤집힌 CT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내시경이 위에 처음 들어가면 왼쪽으로 넓은 푼두스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내시경이 위에 도달하면 약간 왼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이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상적인 삽입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위치는 좌측 그림과 우측 CT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내시경으로 위를 관찰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자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맹점 없이 위 점막을 모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부터 4까지는 정면으로 위를 관찰하면서 들어가는 과정이고 이어서 12지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5부터 8까지는 내시경을 빼면서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6과 7처럼 내시경을 각각 J턴, U턴 시켜서 위체부 소만, 들문, 위저부 등을 관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적어도 2번 이상 반복하여 빠짐없이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3분 혹은 4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너무 빠른 내시경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내시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내시경보다는 바른 내시경. 이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모토입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적절하게 공기를 주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기를 주입하면 위는 잘 펴지기 마련입니다. 공기를 충분히 주입하였는데도 잘 펴지지 않으면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례는 위 점막에 국소 병서가 없는 상태에서 위 주름이 전체적으로 두껍고 공기를 주입해도 잘 펴지지 않았던 전형적인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입니다. 일단 내시경이 위에 도달하면
약간 왼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이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상적인 삽입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경로를 찾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가 사이투스 인버수스입니다. 위에 좌우가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위체부와 전정부 사이에서 위가 접히는 부위를 위각이라고 합니다. 위각은 보통 날문으로부터 5-6cm에 위치하고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위각보다 위쪽은 위체 하부, 위각보다 아래쪽은 전정부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시경 검사 도중 전정부 소만에서 트랜스버스 폴드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진에서 원으로 표시된 융기형 조기위암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위체 하부 소만의 조기위암으로 의뢰된 환자였지만 사실 병소의 위치는 전정부 소만 트랜스버스 폴드보다는 위쪽이고 위각보다는 아래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에서 위암의 정확한 위치는 근위 전정부 소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위 전정부는 위각보다 아래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각보다 아래를 왼쪽 1번 그림처럼 생각한다면 표시된 병소의 위치는 위체 하부 대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2번 그림과 같이 생각한다면 병소의 위치는 근위 전정부 대만이 됩니다.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만 우측처럼 근위 전정부 대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즉, 위 전정부의 경계를 오른쪽 2번 그림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위 전정부 대만의 함몰형 조기위암 일례를 소개합니다. 장경 1.6cm의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였으며 deep submucosal invasion이 있었습니다. 앞서 카디아는 음식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들문, 파일로루스는 음식이 나간다는 뜻에서 날문이라고 부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에서 정확히 어디까지를 들문이라고 부를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스쿼모 컬럼나 정션으로부터 2cm까지를 들문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아래쪽은 위체 상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들문 주변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은 내시경 자체가 내시경 검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문이나 위체 상부 소만의 작은 위암이 내시경 스코프에 가려서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을 반전한 후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한 번씩 비틀어 들문과 위체 상부 소만을 자세히 관찰하기 바랍니다. 위체부는 위체 상부, 위체 중부, 위체 하부로 나눕니다. 그런데 위 전정부를 나누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간혹 날문에 가까운 병소를 프리파일로릭 엔트룸에 위치한다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에서 프리파일로릭 엔트룸 자체가 게스트릭 엔트룸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관례와 전통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프리파일로릭 엔트룸은 파일로릭 링으로부터 2cm 미만의 파 디스탈 파트로 지칭하는 것이 흔한 방법입니다. 위바닥, 즉 푼두스 또한 들문보다 위쪽으로 간단히 정의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위바닥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체부에서 위바닥으로 넘어가는 언덕 부위를 새들 에어리어라고 부릅니다. 말 안장과 비슷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위바닥과 위체부의 경계를 그림 1처럼 새들 에어리어의 꼭대기로 보기도 하고, 그림 2처럼 새들 에어리어를 지나 위주름이 끝나는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1번 선을 경계로 위체부와 위바닥을 구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원으로 표시한 위암병소는 새들 에어리어의 왼쪽, 즉 위바닥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소의 위치는 위바닥의 대만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바닥의 대만은 위내시경 검사의 중요한 맹점입니다. 위내시경을 반전한 왼쪽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쪽 구석에 불규칙한 표면의 병소가 있는데 주변의 정상 주름과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오른쪽 1번 그림과 같은 이유로 위바닥 대만의 병소는 리트로플렉션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의 병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내시경을 빼면서 위체 상부 대만과 위바닥의 대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내시경 삽입부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정도 돌려서 관찰하면 좋습니다. 위 내시경의 자연스러운 삽입 과정에서 화면의 왼쪽이 전벽, 안티어리어 월이고 화면의 오른쪽이 후벽, 포스티어리어 월입니다. 내시경 검사 도중 에피게스트릭 에어리어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가는 곳이 전벽입니다. 그림은 PEG 튜브 삽입 직후 물을 주입하는 모습인데 PEG 튜브의 인터널 범퍼가 위치하는 곳이 전벽입니다. 즉 화면의 왼쪽이 전벽입니다. 리트로플렉션, 즉 반전을 하면 어느 쪽이 전벽이고 어느 쪽이 후벽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내시경 장축을 비틀지 않고 최대한 업을 건 상태를 J턴이라고 부르고, J턴 상태에서 내시경 장축을 180도 회전시키면 U턴이라고 합니다. J턴, U턴 모두 전벽과 후벽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전정부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하면 화면의 왼쪽, 즉 9시 방향이 전벽입니다. 위체부에서는 J턴을 한 상황에서 전벽과 후벽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U턴을 하면 전벽과 후벽이 반대가 됩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나름대로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반전 상태에서 대만보다 3시간 전이 전벽입니다. 이러한 공식을 두 사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마크가 있는 곳이 대만입니다. 대만보다 3시간 전이 항상 전벽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벽 위암으로 의뢰된 환자였는데 실은 후벽 위암이었습니다. 반전 상태에서 대만보다 3시간 전이 전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자의 위암 병소는 반전 상태에서 대만보다 3시간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벽이 아니라 후벽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즉 대만은 6시 방향이고 암은 9시 방향이므로 암의 위치는 후벽입니다. 반전하지 않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위암은 3시 방향이므로 후벽이 맞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위를 상부, 하부, 중부로 나눕니다. 내시경 의사들은 오른쪽 그림처럼 부릅니다. 두 방법을 비교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상부, 중부, 하부와 같이 3가지로 나누는 것을 내시경 의사들은 8가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와 8개를 짝짓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것은 위각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위각을 중부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위각을 중부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위각은 중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은 토탈 게스트렉토미와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위암 병소가 위체 중부에 있을 때에는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의 절제면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전 내시경 클리핑이 필요합니다. 저희 삼성 서울병원 내시경실에서는 병소의 프락시말 엣지보다 1cm 상방에 2개의 클립을 나란히 붙여 위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수술장에서 가장 잘 만져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12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지장은 C자 모양으로 휘어진 장기이므로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12지장 구부의 위치 표시에 대한 표준화는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만 보통 검사자에 가까운 앞부분 6시 방향을 전벽, 먼 뒷부분인 12시 방향을 후벽, 9시 방향을 소만, 3시 방향을 대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으로 12시 방향부터 3시 방향까지 반달처럼 접힌 부위를 12지장 각, 수피리어 듀오데널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환자에서 12지장 병소의 정확한 위치를 기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증례는 12지장 구부의 소화성 궤양입니다. 12지장 구부의 중앙에 전벽 쪽으로 궤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내시경 결과지에는 12지장 구부에 궤양이 있다고 간단히 기술하고 좋은 사진을 남겨놓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2지장 구부에서는 정확한 위치 표시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2지장암의 상당수가 유두부 근처에서 발생하므로 위 내시경 검사는 유두부가 위치한 12지장 제2부까지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지장 구부의 12지장 각에서 시술자의 몸을 약간 오른쪽으로 틀고 내시경을 우회전하면서 동시에 약간 업을 걸어주면 제2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여 삽입할 경우에는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12지장 2부로 잘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내시경 결과지에 기술하고 구부까지만 관찰하셔도 좋습니다. 제2부에서는 내시경을 밀어넣기보다는 당겨주었을 때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 대만을 따라 긴 루프가 만들어진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증례는 위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12지장 제2부의 기스트입니다. 라운드 프로트루딩 매스이면서 센트럴 딥 얼서레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시경 사진 촬영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 내시경 검사 후 좋은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최소한 몇 장의 사진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요? 각 부위에서 좋은 사진을 남겼다는 것은 그 부위를 적절히 관찰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2년 유럽 소화기학회에서는 그림과 같이 8장의 사진을 남기도록 공고한 바 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필요한 가장 적은 숫자의 사진으로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식도 2장,
근위부 위 2장, 원위부 위 2장, 12지장 2장입니다. 내시경 팩스를 이용하는 곳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2, 30장의 사진을 남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 도중 중요한 질병이 발견되면 그 부위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원경과 근경을 여러 각도에서 남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기를 넣은 상태와 뺀 상태의 사진도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위암, 작은 위선종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재검에서 찾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경과 근경을 모두 촬영하면서 내시경 시스템의 화살표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화살표 표시가 번거롭다면 조직검사 겸자를 접근시킨 장면과 조직검사 직후 약간의 피가 묻은 상태에서 사진을 남겨두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정상 부위와 비정상 부위의 비교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게이브, 가스트릭 엔트랄 바스큘라 액타지아에서는 혈관이 확장된 부위와 정상 부위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부위와 비정상 부위 및 경계 부위의 사진을 남겨놓으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치료를 고려한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위암이 발견된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내시경 치료의 대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의 절대 적응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 도중 심달도, 병소의 크기, 궤양의 유무 등을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관찰하고 사진과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재검이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 발견한 분의 정확한 평가와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암 몇 증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전정부 소만 위각 직하부에 1.0cm로 추정되는 2A 플러스 2C 병소였습니다. ESD를 시행하였는데 예상보다 깊은 1000 마이크로미터의 서뮤코잘 인베이전이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하였고 다행스럽게 레지듀얼 튜머는 없었습니다. 위 체중부 대만의 약간 후벽 쪽에 직경 2.5cm의 퇴색, 함몰된 병소가 있으면서 정상 위주름이 인터럽션된 양상입니다. EGC2C로 진단하였고 수술 후 최종 병리는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였으며 서뮤코잘 인베이전이 있었고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위체 하부 소만의 약간 전벽 쪽 위각 직상방에 약 1.5cm의 EGC2A 플러스 2C였습니다. 조직검사는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였고 수술을 하였으며 점막암이었고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위체 하부 대만의 전벽 쪽에 여러 개의 위주름이 뭉치는 메스가 있었습니다. 조기 위암보다는 진행성 위암으로 판단되었고 수술에서는 3.2cm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였으며 심달도는 Subserosal Penetration이었고 3개의 림프절 전이가 있었습니다. 들문암입니다. 최근 들문암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들문암은 내시경에서 추정되는 것보다 심달도가 깊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환자도 심달도는 세로잘 페니트레이션이었고 림프절 전이가 있었습니다. 위식도 접합부에서 대만 방향의 위 바닥으로 접히는 부위를
히스 앵글이라고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위 내용물의 역류 억제 메커니즘 하나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증례에서는 히스 앵글에 호리병 모양의 발적 함몰부가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암으로 확인되어 수술을 하였고 2.2cm 크기의 SM3 인베이전 조기위암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위내시경 삽입법과 병소의 관찰, 기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내시경도 처음부터 술기를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배운 과정이 익숙해지고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몸으로 익히시면 좋겠고 내시경 초급, 중급자 선생님들의 가려운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